네, 강기정 의원입니다. 유사기관이나 사조직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법 271조 불법 시설물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조항에 의거해서 중지, 철거, 폐쇄명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때는 대집행을 행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앙선관위 지도과에 제가 물어봤더니 통상적으로 중지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불응하거나 계속 행위를 할 때는 폐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한다 하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예,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중지명령이나 폐쇄 조치와 별개로 이 행위가 매우 이중하다라고 생각될 때는 검찰에 고발도 합니까? 중대한 사안은 시급히 처리해야 되고 중대한 사안 같은 경우는 바로 네.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민간단체 선거법 위반 조치 내역을 자료를 봤더니 그 폐쇄 명령이 6군데, 활동 중지가 11군데, 11번 이렇게 했던데 그 자료가 지금 제 여기 자료 주신 자료에는 몇 년도 치건지는 모르는데 언제 그렇게 17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폐쇄 6, 중지 11 이렇게 보고됐던데 아마 작년 한 2년 것 모아놓은 것 같은데요. 자, 그걸 제가 여쭌 건 아니고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2007년 11월 9일 선관위에서 선거 불법을 저지른 뉴라이트라는 단체에 대해서 선거 관련 활동 중지 명령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예, 기억납니다. 2007년 12월 9일입니다. 그런데 이 선관위에서 이렇게 중지 명령을 내린데도 계속 이 단체는 불법 선거운동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11월 9일 이 중지명령서를 보낸과 동시에 11월 9일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아마 검찰 고발할 때는 이 매우 심각하다 생각돼서 검찰에 고발한 거죠. 답변하세요. 총장님.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예, 그러니까. 자, 제가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발할 때는 상당히 심각하다 이래서 고발한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고발 경우에는 좀 중한 사항을 고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고발은 잘 하셨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즉 그 뉴라이트 단체에 대해서 선관위가 취한 조치 중에 이 조치권이 있죠.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지, 철거, 폐쇄 등의 명을 내린대. 그렇죠. 이 단체에 대해서는 폐쇄 명령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중지 요청만 하게 됩니까?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조치권 중에 하나를 지금 제가 묻고 있습니다. 폐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떠한 그 공간이 있을 때, 사무소 같은 것이 있을 때 저희가 폐쇄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체의 경우도 중지명을 내렸을 때, 근데 중지명을 받지 않고 계속 활동을 하게 될 때 폐쇄의 명을 내리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폐쇄라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무소 같은 지금 게 단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 그러니까 폐쇄 단체. 제가 그 당시에 폐쇄 명령을 내리는 6개 단체의 공문하고 6개 단체 공문을 봤더니 예를 들면 부산 파워 리더스라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조직 위반으로 해서 폐쇄 명령을 당한 단체인데 이건 부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는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료 모르시면. 이 단체에 대해서는 먼저 그 폐쇄를 하고 폐쇄하지 않으면 이후에 검찰 고발 조치 취하겠다 이렇게 그 명령서를 내립니다. 부산 선관위에서 부산 파워 리더스 대표자한테. 그런데 똑같은 사례인데 이 뉴라이트 전국연합에 대해서는
위법행위가 있어서 중지할 걸 권하고 향후에 귀단체를 폐쇄하고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고발 조치만 하고 폐쇄는 안 씁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왜 이런 경우는 폐쇄를 하지 않았는가가 제가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 답변 한번 일반론적으로 해보십시오. 오늘 활동 중에, 전반적인 활동 중에 일부가 어떤 그 위반 사례가 있을 경우에 그런 위반에 대한 활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고, 폐쇄는 전반적으로 조직 자체가 어떤 사조직화 되어 있을 때, 유사기관에 되어 있을 때, 내리는 그런 것을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 때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이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으니까. 이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중지하고 당연히 폐쇄하고 검찰 고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폐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검찰 고발만 함으로 인하여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조치권을 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계속 위법 활동을 했다. 이것이 제 질문의 취지이기 때문에 왜 다른 부산 파워리더스 등 5개 단체는 폐쇄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폐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속 불법 선거운동을 하게 됐는가. 이것이 제 질의 요지이기 때문에 그 점을 다시 파악하셔서 이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조치권, 그러니까 불법 선거운동을 했을 때의 이 선관위 같이 할 수 있는 조치권을 어떻게 행하는가에 대해서 일단 추가 답변을 주셔요. 문제는 이런 활동 중지나 폐쇄 명령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장님 답변 좀 하세요. 그 후에 활동 사항을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폐쇄된 6개 단체에 대한 활동 점검 내역을 역시 추가 질의 전까지 좀 주시고요. 문제는 이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미주에 지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재외동포 투표가 실시되게 되면 해외 재외동포들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이 불법 선거운동을 막을 방법이 그렇게 지금 많지 않죠. 정책 수단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법 단체의 이력을 갖고 있는 단체가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지부를 만들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제어하고 막을 수 있는 건지,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보세요. 단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가 선거운동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하고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폐쇄 명령을 받았거나 경고 활동 중지를 받았던 이런 단체에 대해 상시 감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시고 이따 추가 답변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역시 선관위가 갖고 있는 금융거래 자료 제출 요구권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52조에 의해서 금융거래 자료, 즉 금융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거래자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도록요. 2004년 이후에 보니까 이 금융거래 자료 제출 요구 건수가 2004년에 737건, 2006년 575건, 2007년 67건, 2008년 362건으로 해서 그 자체로 보면 감소 경향이 있는데 이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건수 대비 금융자료 제출 요구 건수를 보니까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23%, 2007년에는 34%, 2008년에는 50%, 즉 이 2004년 이후에 금융거래 자료 제출 건수가 이렇게 많아져요. 근데 실제로 고발 조치한 실적은 평균 5.4%란 말입니다. 이 필요 이상으로 이런 금융거래 자료 제출 요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떤 경우에 금융거래 자료 요청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남발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과 관련해서 위법의 혐의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금융거래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답변드린 대로 한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많았을 경우에
그것은 요구 자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반에 좀 남발된 경향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금융 거래자로 요구할 때는 항상 그 상급위원회 좀 협의하도록 하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남발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모 후보자, 경북의 이모 후보자와 관련되어서 후보자 외에 167명을 금융자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소수 한 서너 명만 혐의가 있어서 고발되거나 조치를 하게 되죠. 남발이죠, 이것이. 네, 이상입니다. 네, 강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상구의 장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